자, 오늘은 이제 성리학의 발달 봅니다. 첫 번째 보면 448쪽이죠. 자, 관합헌구파, 살인파, 사학파 비교하는 건 우리가 어때요? 다 했어요. 그죠? 네, 다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건 그냥 다 외우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면 살인파의 계보 보이십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두목님이 누구야? 정몽주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이자 제자이자 후배 길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누구냐? 김숙자라는 사람. 이 사람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들 잘 둔 거죠. 그 아들이 누구냐면 김종직이야. 그 김종직의 제자 보이세요? 자, 이 김일손 씨. 아무래도 넘버원 제자겠죠. 그래서 둘이 세트로 같이 피해를 입죠. 무슨 사와? 무호사와, 자, 묶어. 김종직과 김일손을 묶어. 무슨 사화 때? 무호사화 때. 뭐? 조의제문. 쓰긴 누가 썼고? 김종직이 썼고, 실력, 사초의 실력이 실력했던 건 누구야? 김일손이잖아. 그래서 김종직은 부관 참시되고, 김일손은 능지처참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여창, 김경필 나란히 있죠. 얘들도 어떤 나란히 죽겠죠? 같은 줄에 있으니까 무슨 사화? 갑자사화. 갑자사화. 그 다음 밑에 한 줄 내려와서 누가 이제 조광조가 있죠. 조광조가 이제 무슨 사화? 김효사화에서 희생됩니다. 라인 순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광조 왼쪽 라인에 누가 있어요? 이연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연적이 선배라는 거 눈에 보이시죠? 네, 이연적은 자 선배 이연적. 그리고 이연적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야? 이황입니다. 그죠? 이연적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이황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오늘 공부할 핵심이죠. 뭐 중심 사상이야? 리 중심 사상의 핵심 라인이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이연적은 크게 중요한 학자는 아닌데 이연적과 관련, 이연적은 저랑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이 면 단위까지 저랑 일치해요. 경상북도 경주군이었고요. 그때는요. 지금은 경주시고요. 강동면이야. 왜 강동이냐면 서울도 한강 동쪽, 강동, 남쪽, 강남, 강북 이러잖아요. 우리도 경주에서 포항으로 흐르는 강이 있어요. 이게 형산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 형산강이라는 강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강동면이야. 그럼 왼쪽에는 강서겠지. 지금은 안강이라고 부르는데 어쨌거나 중요하지 않고 그 강동면까지 일치해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가본 사람 있을 거예요. 경주 가서 양동마을이라고 했어요. 유명한 마을입니다. 왜?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여기에서 태어납니다. 양동마을에서. 그 한옥 되게 이쁘게 있어요. 무슨 서원? 옥산서원. 밑에 이황 선생은 무슨 서원이야? 도산서원이잖아. 이연적은 뭐라고요? 옥산서원이거든. 이연적을 그러니까 외갓집인 거야. 그 외갓집에서 태어난 거야. 그 동네가. 원래는 손씨들이 집성촌으로 살고 있는데 그 외갓집에서 태어났어요. 엄마가 이제 자기 친정으로 와가지고 낳은 게 이연적이에요. 그래서 나랑 태어난 곳이 직선거리가 한 10km 떨어졌을래나? 굉장히 이제 가까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하죠. 예, 별로. 별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이연적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이황 있고, 그 밑에 라인들이 이제 우리가 다 유명한 사람이죠. 이황 조시고 뭐 이제 영남학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라든가 성원 계열은 기업파가 되는 겁니다. 요 라인을 한번 쭉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황 후손들은 뭐가 되는? 이황 제자들은 남인이 되는 거고, 조식 제자들은 북인이 되는 거고, 이의 제자들은 뭐가 되는 거고, 노론 되는 거고, 성원의 제자들은 소론 되는 거니까. 라인이 쭉 뒤에.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두 번째 성리학의 융성입니다. 성리학. 특징 읽어볼게요. 16세기 성리학이야. 자, 성리학이 발달한 건 몇 세기라고요? 16세기입니다. 기억나야 돼. 15세기는 무슨 문화가 발달한다? 민족 문화가 발달한다 그랬고, 민족 문화가 발달한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뭐야? 성리학만이 발전한 게 아니라 성리학뿐만 아니라 성리학 이외에 민족 문화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거, 부국강병이라든가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는 다른 사상도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반면에 16세기는 온리 무슨 학이야? 성리학이야. 그건 누구의 성향이야? 살인들의 성향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송대, 집대성대, 성리학은 사실은요. 남송대, 집대성대 이랬지. 주자주의에 의해서. 하지만 남송이라는 나라가 어때요? 수백 년 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자가 1130년에 태어나서 1200년에 죽거든요. 근데 남송이 1279년에 멸망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멸망한다고요? 원나라에게 멸망한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리학이라고 어때 이제 오리지널 성리학이라기보다는 원나라에 흡수된 성리학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 본연에 깊이 있는 연구가 잘 되기가 어려웠을 거다라는 거죠. 그랬다가 그게 충렬왕 때 안양 선생에서 우리 고려에 들어오는 거잖아.
근데 15세기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이걸 받아들이는 애들이 누구였다고? 신진 4대부였고, 특히 뭐야? 혁명파 4대부, 관학파들 입장에서는 성리학 이것만 연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지. 성리학은 뭐야? 목표야 수단이야. 수단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부국강병이라든가 민생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그리고 처음에는 그랬잖아. 고문세족과 싸워야 되는데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사상적 수단. 그래서 상당히 어떤 성격이 가있어? 실천적 성격이 가있다. 실천적 성격은 뭐야? 관념주의의 반대말이잖아. 그게 어더라고요? 15세기까지는 그랬다고. 근데 16세기 이제 사회가 완전히 안정이 되고 관학파 계열이 아니라 뭐야? 사학파, 살인파 계열이 이제 사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이들은 어때요? 온리 무슨 학만 연구하는 거야? 성리학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면서 중국의 성리학보다 훨씬 어때요? 발전된 성리학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 성리학보다 훨씬 더 발전됐다고 해서 꼭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성리학이 수단이었다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자체가 어때? 이제 근본이 되면서 요즘 그런 말 많이 들어보죠. 이슬람 근본주의자 뭐 이런 말. 이거 근본주의란 말은 좋은 의미로 써요? 나쁜 의미로 써요? 굉장히 나쁜 의미로 많이 씁니다. 부정적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 근본주의자들이 주로 뭐 하는 거야?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뭐 하는 거라고요? 테러하는 거거든요. 그네들이 그쪽이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뭐야? 4대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자주적 실리 외교였다면 15세기까지는. 이제는 뭐라고? 중국을 진짜로 뭐라고요? 부모로 섬기고 진짜로 뭐라고요? 임금을 지성사대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는 건데 자, 그 사상적 발전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성리학의 용성입니다. 16세기 성리학은 특징 16세기를 접어들면서 살인 세력은 도덕과 수신을 중시하고 실천하려 노력하였으며 인간의 심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이들은 중국 성리학의 영향으로 이기철학을 수용하면서 더욱 심오한 철학 체계를 세워나가는데 페달은 수기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관념적이고 대의명분적 성격, 지나친 도덕주의를 흘러가지고 이건 부국강병에 대한 소홀로 이어지는 폐단을 낳았다. 지나치게 관념적이다. 현실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성리학의 선구자, 자 성리학의 핵심은 뭐라고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 리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기라는 게 있죠. 이게 성리학은 이 성리학 할 때 리자가 이거죠. 성리학이라는 건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근본 월 1위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근본 월 1위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당시로는 신유학이다라고 했어요. 철학적으로 탐구한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 무슨 학이었어요? 유학이 훈구학이었고 훈구학은 철학적이라기보다는 어때요? 현실 문제 해결하는. 그래서 수준이 어때요? 철학의 수준까지 높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고려시대까지 훈구학자들은 성리학 이전을 뭐라 했어요? 정치는 뭘 한다고요? 훈구학, 유학을 하는 거죠. 충효를 강조하니까. 하지만 사상, 종교는 뭐라 했어요? 불교였다. 라고 했더니 기억나죠? 하지만 조선 성리학은 어때요? 이제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종교가 된다라고 하고요. 다른 건 다 뭐라고요? 이단으로 배척합니다. 이거 확실한 종교고죠. 이단으로 배척하는 거니까. 그 중에 핵심 사상이 이와 기 사상이에요. 이는 뭐라고요? 이는 본질이고 이건 나타난 뭐라고요? 현상적인 성격이에요. 이게 본질이야. 원리 원칙적인 본질이야. 이건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하늘로부터 우리는 뭘 받는 거라고요? 리를 받는 거야. 리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하늘로부터 인간의 뭘 받은 거야? 리를 받은 거야. 인간의 본성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어때? 우린 인간으로 태어난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생긴 게 어때? 다 다르지? 자, 원빈과 임종은 완전히 다르잖아. 같은 종이가 싶을 만큼 완전 다르잖아. 그지? 그건 뭐가 다르기 때문이야? 밖으로 드러난 현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요? 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리를 좀 더 강조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뭐라고요? 리 중심이고. 이걸 조금 더,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 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리를 무시한다. 그러면 기 중심은 리를 무시한다. O야 X야? X야. 리를 무시하면 성리학자가 아닌 거지. 근데 상대적으로 기의 뭘 강조한다? 활동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이상주의적이고 이건 좀 더 뭐라고요? 현실적이다. 다시 요건 뭐라고요? 조금 더 어때요? 이상적이다. 이상주의. 라면 이건 보다 어때요? 현실적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리라는 건 순선하고 뭐하다고요? 무악한 거예요. 이거 뭐라고요? 순수하게 뭐하기 말하고
순선, 무악하다. 이 중심학자다. 반면에 얘는 뭐라고요? 가선, 선할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어. 악할 수도 있는 게. 이게 뭐다? 기다. 그러면 어느 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 성리학은 차별적인 학문이라고 그랬어. 동등하지 않다 그랬잖아. 차별적인 학문이니까 한 가지를 좀 더 중심으로 보는 거지. 뭘 좀 중심으로 본다? 이를 중심으로 보는 거야. 그럼 어느 게 귀할까요? 리 중심학자들 입장에서 뭐야? 리가 귀하겠지. 기는 뭐라고요? 비천한 거야. 이 귀, 기는 천한 거야. 자, 하나 더. 그러면 이걸 양반과 쌍놈으로 보면 어때요? 뻔하지. 양반은 뭐라고요? 본질인 거고. 쌍놈은 어때요? 이쪽에 해당되는 거야. 자, 그런데 같은 양반 안에서도 뭐가 있어요? 왕이 있고 뭐가 있어요? 신하가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본질일까? 왕이겠지. 여기는 뭘까? 신한 거지. 이렇게 철저하게 차별. 이게 남자지. 이게 뭐야? 여자. 이렇게 보는 게 뭐의 세계관이다? 이기론의 세계관이다. 성리학의 세계관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리 중심, 기 중심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책을 보면 먼저 성리학의 선구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서경덕이라는 형이 있어. 서경덕에다가 써주세요. 서경덕은 폐허설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 사람은 뭘 강조한다? 기를 강조한다. 기를 강조합니다. 기 이외에 어떤 원이나 그 무엇이 조지존하지 않는다면 기 이론론적 관점에서 만물의 운동과 변화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기를 강조한 사람이죠. 서경덕. 서경덕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가 뭐야? 황진이야. 황진이. 그러니까 황진이 같은 여자랑 사귀려면 기가 세야 돼? 약해야 돼? 약해야 돼. 나 같은 사람 약해야 돼. 말도 안 돼. 기가 세야지. 나 같은 사람 황진이 눈빛만 쳐다봐도 내가 바로 쓰러집니다. 눈 깔아야죠. 황진이 역할 누가 했어 옛날에? 기억나죠 우리는? 하지원. 드라마에서 하지원 하지 않았어요? 하지원? 그 장근석인가가 그 남친 역할하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너무 오래된 얘기죠. 언니는 봤잖아. 우리 친구인데. 자, 그 하지원 역할 기억나는 게 뭐 있어? 그 왜 시크릿 가든에 보면 액션 배우였지. 또 뭐 다모에 나오는 거 보면 어때요? 칼잡이지. 그러니까 주로 그런 역할 하는 거 아니야? 또 기황후 역할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대부분 어때요? 순종적인 여인 이런 거 안 하는 거지. 아주 기센 여자지. 하지원만큼 어울리는 여자가 잘 없는 것 같아. 어쨌거나 나는 하지원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 뭘 강조한다? 기를 강조한다. 그래서 서경덕은 특별한 제자가 없지. 아니 제자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있으면 불편했겠지. 나도 그래. 황진이 같은 제자가 앞에 한 명 딱 앉아있어. 다른 제자가 뭐 필요했어. 강의실이 꽉 찰 텐데. 어쨌거나. 그래서 기생은 황진이를 제자로 거둘 수 있죠. 이 사람은 개방적인 사람이야. 폐쇄적인 사람이야. 개방적이지. 그래서 개방적인 태도야. 그래서 이 사람은 성리학뿐만 아니라 뭐야? 불교와 노장 사상에 대해서도 뭐 했다? 개방적이었다. 외웁니다. 뭘 강조한다? 첫 번째 뭐? 기. 그리고 뭐야? 개방적. 기 플러스 개방적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 조식이야. 우리 배웠죠. 그죠? 아침밥 선생님 조식. 실천적이다. 경을 바탕으로 의를 중시한다. 안으로 밝히는 것을 경이라고 해요. 안으로 뭘 밝혀? 진리를 밝히는 거지. 근데 안으로 진리를 밝혀도 뭐 한다고요?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뭐 해야 돼? 실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밖으로 결단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칼을 차고 다니는 선비라고 했잖아. 옆에 가서 칼을 찬 선비.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지리산도 무지하게 지리산 자리에 살았거든요. 지리산도 엄청 좋아하시고 칼 찬 선비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항상 어때요? 칼을 찾는데 그 칼에다가 뭐야? 경과 의를 새겼다. 그래서 그 칼 이름을 경의겸이라고 했고 시험 나옵니다. 이거 사료로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성성자라는 방울 차고 다닌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자신을 뭐 한다? 경계로 삼다 라는 게 조식이야. 그러니까 조식과 이황은요 같은 똑같이 1501년에 태어나서 둘이 동갑이야. 고향도 같은 경상도야. 경상좌도, 경상우도지만 어쨌거나 같은 경상도야. 그리고 알잖아. 북인의 두목은 누구야? 조식이고 남인의 두목은 누구야? 이황이야. 물론 죽은 다음에 쪼개진 거야. 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남인북이 쪼개지고 이 사람들이 죽은 20년 후에 쪼개지는 거지만 어쨌거나 어때요? 제자들이 있고 요즘 말로 뭘까? 조직의 보스인 거야. 그러면 그 정도로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한 번쯤 만났을 것 같잖아. 한 번도 만나지 않습니다. 같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율곡 이처럼 멀리 떨어진 게 아니야. 그냥 같은 경상도잖아. 근데도 한 번도 안 만나. 왜냐하면 만나기 애매한 거야. 오히려. 왜냐하면 동갑이잖아. 그리고 서로 학문의 일가를 이루었잖아. 그럼 누가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통 누가 찾아가? 그렇지. 젊은 사람이 찾아가거나 하수가 찾아가는 거잖아. 고수를. 근데 둘이 너무 팽팽한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서로의 존재를 알고 하지만 리스펙트 하지만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이 두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 사람이 조식이야. 그래서 조식은
스타일이 이황과 조식은 정반대라고 생각하십니다. 뭐가 정반대냐? 조식은 신하들끼리 막 설명하고 막 토론을 시켜. 토론시키고 자기는 졸고 있지? 졸고 있다가 막 옛날 뭐 중국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졸고 있어. 그러다가 그 문제를 현실에 딱 가져오는 제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부터 조식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왜? 현실 문제가 됐잖아. 그러면 입에 침을 토하면서 이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조식이고, 이황은 원리 원칙적인 거 강의야. 이상주의적이잖아. 형이 상학적이잖아. 연락 강의하다 제자 중에 넌시눈이라고 있지, 그지? 눈치 없는 애가. 선생님, 그러면 그걸 오늘날 조선사회에 대입하면 이거 오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면 그러면 이황은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현실 문제는 1도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기했잖아. 실천적인 사람 누구라고요? 조식이야. 외우는 방법을 해서 아침밥 먹고 힘을 내서 만다. 실천적이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만다 그랬어. 스승님이 죽고 20년 후에 임진왜란에 터졌지만 어떡한다? 50년이 넘는 사람들이 만다. 경상도에서 의병장 배출한 거 누구라 했어? 조식. 뭐라고요? 북인이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누구야? 정인홍이라든가 곽재우 이런 사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과 의를 중시했고요. 실천성 외웁니다. 혁명, 노정사상이 뭐다? 포용적이다. 여기도 뭐야? 포용적이다. 광해군 시기 중앙정계의 주도 세력이 뭐다? 북인의 주축을 이루었다. 알죠? 조식과 서경덕 계열이 결국 뭡니까? 북인인데 서경덕은 제자가 거의 없으니까 북인은 주로 누구라고요? 조식 계열일 수밖에 없겠죠. 이 북인들이 심하게 탄압받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죠? 정여립의 모반 사건입니다. 기축옥사. 거기서 북인 계열들이 어때요? 아무래도 강경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니까 서인들 입장에서 누구를 많이 죽이려고 해. 북인들이 많이 희생당합니다. 이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철의 건조의 문제 이런 걸로 어떻게 한다고? 다시 동인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서인에 대해서 강경한 세력이 누가 된다? 북인이 되는 거고, 온건한 세력이 누가 된다? 남인이 되는 겁니다. 이황 제자들은 어때? 이황 선생을 닮아서 과격하게 서인들을 죽이자 뭐 이러진 않았단 말이지. 그런 차이점 충분히 선생님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붕당은 정파 플러스 뭐라고? 학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현적이죠. 리적 성리설입니다. 뭘 강조했다고요? 리를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외우셔야 합니다. 리강조. 기보다는 이를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했고요. 학맥은 이 황에게 계승되어 영남 학파로 계승된다라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이현적은 무슨 서원이라고 외워두세요? 무슨 서원을 외워야 된다 그랬어? 옥산서원 외웁니다. 옥산서원. 자, 이현적은 나올 수 있어요. 옥산서원. 뭐 중심이다? 리 중심이다. 그래서 어디에 영향을 끼친다? 이황에게 영향을 끼친다. 라는 거 외워두셔야 되고, 일강신목소라는 글을 지어서 왕에게 바칩니다. 중종에게 올린 상소 같은 겁니다. 일강신목소. 일강 뭐야? 임금이야, 임금. 임금은 뭐가 된다 그랬어? 기억나요? 했는데. 성인, 군자, 그렇지, 소인배, 금수 중에서 임금이 뭐가 돼? 성인이 돼야 되지. 임금이 성인이 되는 게 일강이야.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한다?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 이게 뭐야? 신목. 그래서 일강, 신목소.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임금 스스로가 뭐야 돼? 성인 군주가 돼야 돼. 이게 뭐야? 성학. 성인 군주가 돼. 성인이 돼야 되니까 성학 군주론을 주장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론은 뭐라고요? 일강, 신목소를 중종 때 올린 겁니다. 누가? 이현적이. 자, 하지만 진짜 중요한 분 따로 나와 있죠. 누굽니까? 이황이죠. 이황은 자, 이기 이원론입니다. 이기 이원론. 자, 여기 뭐 이게 4단이고 이게 뭐라고요? 7정인데 이 중심인 사상은 이황 같은 경우 이렇게 말한 거야. 4단과 7정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완전히 어때요? 그러니까 이도 본질적으로, 이도 독립적으로 이와 기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이와 기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완전히 어때요? 분리되어 있는 거다 이런 거. 그래서 이도 발현될 수 있고 모두 기도
발현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뭐라 할까? 이기 뭐라고? 이와 기를 완전히 차별적으로 보는 거잖아. 뭐라고? 이기 이원론이라고 주장해. 그러면 이가 사람에게 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서가 되는 게 뭐라고요? 사단이잖아. 그리고 이게 뭐라 칠정이 기가 이제 밖으로 나올 때 뭐가 나온다? 어떻게 어떤 형태로 나온다고요? 칠정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걸 뭐야? 사단 칠정론이라고 하는 거야. 어려운 말입니다. 사단이 뭐였어? 인, 의, 예, 지가 있는 거야. 인, 의, 예, 지가 있는 거야. 우리에게 인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성냥팔이 소녀가 얇은 옷을 입고 막 손발 호호 꽁꽁 오는데 호호 불면서 성냥을 파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태영. 불쌍하다. 그렇지. 넌 인이 있는 거야. 근데 형은 보고 오 이쁘다. 이건 왜 인이 없는 거야? 이거 인이 아닌 거지. 이게 짐승인 거지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해요? 불쌍하다. 이게 뭐야? 측은지심 우리가 있다는 거야. 측은지심. 자,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슬퍼하면서 과문에서 김영호라는 그 유민이 아빠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일베 새끼들이 가서 폭식 투쟁, 그게 왜 투쟁인지 모르겠어. 폭식 지랄이지 내가 보기에는. 피자, 치킨 시켜먹고 막 했잖아요. 자, 그딴 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 화가 나야 되지. 그게 뭐야? 수호지심이라고. 그게 화가 나고 걔네들을 욕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증거야? 의의가 있다는 증거. 우리의 본성 속에 의로움이 있다는 거야. 그걸 보고 어떡한다? 맛있겠다. 그 새끼 쓰레기라고. 그러면 오 피자 맛있게. 저 어디 피자지? 저 뭐 국내인가 내내인가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뭐야? 의의가 있다는 얘기.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예지. 버스가 지하철을 탔는데 그 나이 드신 분이 어때요? 막 이렇게 지팡이 의지해서 타시면 앉아있던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게 뭐라고요? 사양지심이야. 이게 뭐라고요? 예지. 그 다음 뭐라고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 뭐야? 시비지심. 이게 있는 거 이게 뭐라고요? 지야.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단은 뭐야? 단서라는 말이야. 우리가 범위를 잡을 때 요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 범위를 잡잖아. 우리 마음속에 성냥팔이 충격으로 성냥팔이 소녀를 보면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 우리 본성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라는 얘기야. 인이라는 게 있다는 증거라는 얘기야. 인의 예시고 이건 이제 이 본성 자체는 순선하고 무악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이걸 받았어. 근데 어떻게 한다고? 이걸 바깥으로 나올 때는 어때요?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인간의 이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인간으로 얘기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주변에 댕댕이들 보라고 강아지들 보면 다 뭐야? 강아지의 개의 이를 받았기 때문에 개의 형태를 하고 있어. 근데 어때요? 같은 개라고 해도 어때요? 집침하는 개도 있고 어때요? 너무 귀여운 말티즈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 포메라니안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럼 어때요? 이상하지 않니? 막 요만한 개들 보면 이게 고양이나 쥐에 좀 더 가까워 보이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얘들 우리가 뭐라 개라고 부르는 건 뭐야? 개의 이를 받았기 때문이고. 하지만 이제 드러나는 형태가 뭐라고요? 다돼요? 다르니까. 이건 뭐야? 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라는 게 이제 밖으로 드러나겠지, 당연히. 그게 뭐라고요? 희, 노, 에, 구, 에, 오, 욕 이래가지고 7가지 감정, 7정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서로 어떻게 완벽하게 다르다라는 게 뭐야? 이기, 이원론이에요. 이쪽이 누구의 주장이냐고요? 이황의 주장이에요. 반면에 이쪽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는 본질이기 때문에 홀로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드러나는 건 어떻게 드러난다? 이건 이원론이고 이쪽 편에서 강조하는 뭐라고요? 이론론적 이기 이원론이야. 어려워. 그래서 얘들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7정이야 이게. 7정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사단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밖으로 뻗어 나오는 건 뭐라고요? 밖으로 흥분했어. 어려워. 밖으로 표현되는 건 뭐야? 7정이 우리 감정이 나오는 거잖아. 그때 이 사단은 뭐라고요? 그게 올라탄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 기는 바라는 것 오직 뭐라고요? 기야. 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위에 그냥 기가 발할 때 그냥 올라타는 거 우리 승자는 승용차 할 때 올라탄다고요. 그래서 기발이승 일도설이야. 그러니까 나올 때는 뭐야 이제 하나로 나오는 거지. 밖으로 드러나는 건 뭐라고요? 기라는 거야. 그러면 이와 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잖아 지금 섞여 있는 거잖아.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이 중심이고 기 중심이야. 자, 요걸 강조했던 게 누구야? 이황이겠지. 근데 요걸 강조한 게 누굴까? 우린 이 지금 맞아. 이가 맞아. 근데 이가 맞는데 누구도 이걸 강조했다. 기대승. 호가 뭐야? 고봉이야. 그래서 기고봉이라고 하지. 요 기대승이 주장을 계승한 게 누구라고요? 율곡이인가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둘 사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에 관련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단 칠정 논쟁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줄여서 뭐야? 사칠 논쟁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논쟁이냐면 태계가 1501년생이거든. 고봉은 1528년생이야. 27년생? 그러니까 나이가 무려 26살 차이가 나. 당시 이황은 나이가 58세에다가 성균관 대사성이었어. 나이 58세 성균관 대사성이면 당시 최고의 국립대학 성균관의 대사성이면 정말 당대 최고의 학자라는 뜻 아니야? 기대승은 32세 그냥 젊은 선비에 불과해. 그러면 요즘 말로 뭔 줄 알아? 서울대 총장하고 그냥 대학원 석사 과정이야.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둘이 뭐 하는 거야? 논쟁이 붙은 거야. 와우. 너 같으면 논쟁하겠니? 야, 네가 서울대 총장이야. 이제 석사 과정이야 하고 논쟁을 하겠냐? 나 같으면 안 한다. 절대 안 해. 왜? 이게 왜 건전하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8년간 120통의 편지를 주고받아서. 근데 8년간 120통의 편지를 그냥 다이렉트로 주고받으면 둘만 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야. 이황은 편지를 서울에 있는 자기 제자한테 보내는 거야. 그럼 그 제자가 기대승한테 보내는 거야. 근데 이황은 주로 안동에 있잖아. 안동에서 어떻게 한다? 서울로 보내는 거지. 그럼 그걸 갖고 가는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들이 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다 읽는 거야. 오픈된 편지야. 행운의 편지처럼. 오픈된 편지라서 가면서 먹고 자면서 가는 길에 좀 똘똘한 동네 이름 있는 유학자들 어떻게 할까? 야, 그 당대 최고의 이황쌤의 글이야. 안 보고 싶니? 니네가 성리학자 같으면 다 보고 싶지? 걔들이 먹고 자는데 와서 주막집에 와서 어떻게 한다고? 이거 다 보고 같이 토론하는 거야. 밤새 토론하고. 그러면서 서울까지 오는 거야. 그리고 이게 또 어디로 간다고요? 전라도에 있거든? 기대생은 고향이 전라도거든? 전라도까지 가는 거야. 광주까지 가는 거야. 그럼 이거 완전 오픈된 논쟁에서 조선 전체를 어떻게 생각해? 안동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광주까지. 이런 논쟁을 8년 동안 120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야. 이건 완전 요즘 말로 뭘까? 학술대화인 거야, 학술대화. 이거를 끝까지 받아준, 그러니까 기대승이 정말 놀라워. 기대승이 질문을 8천자를 써서 보내. 8천자. 미친 거지. 8천자 한자로 쓴다고 생각해봐. 나 같으면 하겠니? 근데 스승님이 어떻게 하면 돼? 그 이황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네가 틀렸어. 이렇게 막 해도 되잖아? 답변을 만자를 써서 보내. 이거는 정말 학문하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는 거. 잘 보세요. 우리 정치를 예를 들어줄게요. 초선 의원, 이제 막 국회의원 된 애들. 이런 애들이 누구를 주로 공격하냐면요. 상대 당에 아주 4선, 5선이나 아주 힘있는 유명한 정치인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유명한 정치인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쌩 까는 게 일반적입니다. 왠지 아세요? 괜히 맞서면 어떻게 한다? 서로 논쟁을 하면 어떻게 돼? 쟤를 반대편 걔를 뭐하는 꼴이 돼? 그냥 키워주는 꼴이 돼. 그래서 그냥 쌩 까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대응이라고 다들 그래.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세글자로 병먹금이라고 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정말 좀 가르쳐 줘라 좀. 인터넷 개통 안 된. 그렇지. 왜 커뮤니티에서 어그로 끄는 애들 있잖아. 어그로 끄는 애들한테는 댓글을 달아주고 하면 어때? 어그로 먹이를 금지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계속 막 지들이 막 관종질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황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실하게 답변을 했잖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는 모르니까 어때요? 이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 업계 사람들 이거 어때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엄청 중요한 거야. 이게 이 조선 성리학의 전통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는 거야.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확실히 이유를 아시겠죠. 내가 이황해도 무시했을 것 같아. 근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여러분 이문열이라고 알지? 이문열. 아주 유명한 소설가잖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런 거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 근데 젊은 후배들이 이문열하고 논쟁을 제기하거든.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절대 안 받아줍니다. 철저하게. 내가 너 깎았다 하고 뭐하러 말을 썩냐. 이게
그러니까 이문열 정도면 오늘날 따지면, 이때로 따지면, 조선시대 따지면, 문학계에서 따지면 이황쯤 되는 거야. 근데도 오늘날 이문열 같은 인간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권위를 강조하는데 그래도 되잖아. 근데 이황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답은 어떻게 될까요? 이황과 율곡이가 사단칠정 논쟁했다. 그게 틀린 거야. 그러니까 사단칠정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들의 8천자, 만자를 잃는 건 미친 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누구 사이에 했던 어떤 논쟁이다라는 것 정도 아시면 되고 그 기대승의 주장을 율곡이는 개승에 밝혀볼 수 있어요. 율곡이가 기대승보다 9년 9살 어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 기대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과 칠정 뭐야? 이론론이잖아. 결국 뭐야? 하나다라는 게 얘네들의 주장이고 얘네들 말고 사단과 칠정 뭐야? 철장이 뭐 된다? 분리된다. 다시 이게 뭐야? 이기 이원론이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뭐야? 차별을 강조하는 거지. 그럼 이게 뭐야? 왕이고 이게 뭐야? 신하라고 했잖아. 그럼 이쪽 편에서 어떻게 한다? 임금이 성인 군주가 되려면 성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감히 신하가 임금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 거지. 신하는 뭐밖에 못 해줘? 조언밖에 못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황은 뭐 한다고요? 10가지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떻게 해라? 스스로 깨달아 보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성악 10도라면 얘는 봐봐 아니지. 이게 결국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잖아. 그럼 어때? 신하가 임금을 어떻게 한다? 가르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현명한 신하가 임금이 성인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철저하게 만다. 집요하게 가르친다. 이게 뭐야? 성악 집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도 없이 나온 얘기잖아. 왕과 선비는 사대부는 차원이 완전 다르냐? 아니면 뭐라 했어? 같은 라인에 있느냐? 그러니까 항상 얘기했잖아. 이렇게 사대부들이 한 줄로 쭉 써있으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일 뿐이야. 리더일 뿐이야. 요거 뭐라고요? 요 라인이지. 그러니까 어때? 사대부가 임금을 뭐 할 수 있어? 가르칠 수 있는 거지. 반면에 이건 뭐라고요? 사대부와 왕은 뭐라고요? 넘사벽. 차원이 다른 존재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뻔한 거지. 그러면 요게 성악 10도로 가는 거고 율곡이는 뭐라고요? 성악 집요로 가는 거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이황의 제자들은 뭐가 되는 거야? 남인이 되는 거지. 얘네 이의 제자들은 뭐가 되는 거고? 서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남인들은 무슨 권 강화의 논리야? 왕권 강화의 논리고 얘들은 무슨 권 강화 논리야? 신권 강화의 논리로 가는 거잖아. 이게 17세기 무슨 논쟁에도 정확하게 나와. 예속 논쟁에도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속 논쟁에서도 남인들은 뭐라고요? 왕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 이건 신권 강화 쪽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곡 2는 이 연장선에서 2는 본질이니까 두루 통하는 거야. 2는 본질이니까 두루 통하고 기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한다고요? 국한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통기국론이라고 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가 물을 먹는 거야. 아주 쉽게 하는 게 물이에요. 물의 본질은 어때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하지만 물을 담는 그릇은 어때요? 네모난 삼다수에 담을 수도 있는 거고 동그란 아이시스에 담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렇다고 물의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하지만 뭐는 달라질 수 있어? 현상, 모양은 달라질 수 있지.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어떤 사람이 훨씬 현실적이고 개혁을 강조할까? 율곡 2지. 현실적이잖아. 개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곡 2는 뭐라고요? 병연에서 지금 조선이 200년이 됐고 공부한 지 이제 뭐야? 중쇠기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경장 뭐 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야? 율곡 1이니까. 얘기했잖아. 이황은 개혁할 생각이 1도 없는 사람이야. 또 다르게 말하면 현실에 개혁하는 방법도 둘은 완전 다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황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할까? 이 사람 뭐야? 심성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무슨 교육을 강조해야 되는가? 도덕 교육을 열려 강조해야 되는 거야. 반면에 이이가 볼 때는 어떡하? 얘는 왜 도둑질했는지를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 거지. 심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얘는 지금 어때? 흥부야. 자식이 10명이 넘는데 애들이 굶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마트에 가서 분유를 훔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굶지 않도록 마트에 가서 물건을 훔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거니까 뭐 해야 된다 이제? 최저 임금을 올려주고 그 차상위 계층들한테도 어떻게 한다? 이제 복지를 주자. 이런 현실의 문제를 개혁하자. 이건 누구의 주장이야? 이의 주장이고. 이황은 뭐야? 닥쳐라. 아니 그 상황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훔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도덕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누구 주장? 이황의 주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결론. 보다 현실적인 게 누구라고요? 이이야. 자, 권력은 누가 잡을까?
권력은 누가 잡을까? 이거 뭐 하는 거야? 결국은 분당 정치로 연결되는 거 아니야? 권력은 누가 잡을까? 뇌피셜 돌리는 애들이 권력을 잡겠어요? 현실과 가까운 애들이 권력을 잡겠어요? 정치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은 누가 잡는 거야? 이쪽이 잡는 거야. 플렉서블 하잖아. 본질을 믿지만 플렉서블 하잖아. 그러니까 변신이 쉽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권력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욱이 권력은 누가 잡는 거야? 서인이 잡는 거야. 여러분 남인이 잡은 적은요. 남인이 단독 집권한 적은요. 공부해봐요. 오늘 공부할 숙종 때 현종 때 1차에서 졌고 2차에서 남인이 승리하지. 정확히 말하면 남인이 승리라기보다 현종이 승리인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한번 권력 잡았지. 그래봐 6년밖에 더 돼. 또 한 번 권력 잡은 게 언제야? 장희빈 앞세워가지고. 장희빈의 개인기로. 그죠? 기사왕국 때부터 갑수랑 때까지 한 5년. 말고는 남인의 집권이란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인이 권력 잡았다기보다는 사실은 2차 때는 현종이 이제 개인기를 발휘한 거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누구야? 장희빈이 개인기를 발휘한 거라 볼 수 있는 거지. 남인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럼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서인. 아니 뭐라고요? 노론. 노론 중에서 뭐라고요? 벽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권력은 어느 쪽이 잡을 수밖에 없다? 이쪽이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또 시험 잘 나오는 게 이거죠. 일본 성리학은 누가 영향을 끼치냐라는 거죠. 임진왜란 공부해왔잖아. 일본 놈들이 어디 왔어? 경상도에 왔지. 경상도를 쳐들어가고 오랫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휴전 협상하면서도 어디에 부산 지역에 남해안 쪽에는 외성을 쌓아가지고 계속 거기 주둔했지. 그러니까 어때요? 무슨 학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영남 학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누구의 제자를 끌고 가는 거야? 이황 제자를 끌고 간다고요. 강황 선생 이런 사람을 포로를 끌고 가가지고 강황 선생이 강의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누구의 학문의 영향을 받을까? 이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요? 일본 성리학이에요. 그리고 딱 봐도 알겠지만 이황은 누구를 그대로 모방한 사람이야. 주자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동방의 주자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자의 머릿속을 한 10바퀴를 맹돌고 100바퀴를 벨돌고 주자의 책을 그대로 요약한 게 뭐야? 주자서 저료인 거야. 그러니까 주자가 다시 살아 날아와서 자기 책을 요약해도 이거보다 더 잘 요약하기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주자 마니아가 누구라고요? 이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에 이는 동방의 공자라고 불렸고요. 자, 중요한 건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우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외우는 거야. 사상 봅니다. 이기, 이원넌, 분리. 이기, 호발살. 중요한 말이죠. 이와 기는 다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발현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둘 다 따로따로 발현된다. 사단과 실정을 각각 이의 발현과 기의 발현을 구분하는 이황의 주리론적 학설로 인간의 순수 심성의 발현은 사단을 소중히 하여 인간의 선의지와 이성을 지켜야 하는 정신, 뭘 강조한다? 정신. 사단은 실제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핵심이. 이걸 이미 그 고등학교 그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는요, 주리론, 주기론이라는 말이 폐기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 말 안 써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 아직도 쓰기 때문에 제가 표현한 거지만, 윤리와 사상에서는 그런 말 안 쓴다니까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리 중심, 기 중심 이렇게 씁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주, 리, 주기 그러면 생각해봐. 리, 주, 기 그러면 리가 중심이다. 주, 기는 뭐야? 기가 중심이다. 이렇게 오해될 소지가 너무 심하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얘기했잖아. 주기론자라는 사람들도 기본은 뭐에 두고 있다? 리에 두고 있는 거라니까. 리에 두고 있는데 기의 활동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일 뿐인데 그래서 주기론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기중심, 리중심, 기중심 이렇게 표현한 지가 바뀐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 근데도 우리 한국사 이거 관성이 너무 심한 거지. 그냥 굴러가는 건데 언젠가는 바뀌겠지. 나 은퇴하기 전에. 은퇴 안 할 거니까 내가. 왜 은퇴해? 이렇게 좋은데. 강의할 때 제일 행복한데 왜 은퇴를 해? 우리 대표님하고 친하게 지내서 안 잘릴 때까지 열심히 강의하지. 안 잘릴 자신이 있는데 학원이 계속될까? 자, 4단 7점 문제 편집해주세요. 막 정부에서 인강 보는 친구들 막 우리 강의실에 막 한 100명쯤 있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100명 아니에요. 1000명 있어요. 자, 웃음소리 봐봐요. 어마어마하죠? 예. 다 방청 알바들이에요. 4단 7정 논쟁은 이황과 기대승 간에 있었던 4단 7정에 관한 논쟁입니다. 이황과 누구라고요? 기대승. 우리는 항상 하면서 오답도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잖아. 우리 100분에 10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기대승 대신 뭐 넣을 거라고요? 율곡 2 넣을 거라고요. 저서 성악 10도입니다. 군주 스스로가 성악 따라서 제시했다. 오른쪽에 그림 보이죠? 집 도라고 해서 이게 도자가 그림 도자잖아. 삼강 행실 도 했잖아. 우리 지난번에 그지? 도는 그림 도자인데 그게 산수화가 아니야. 산수화가 아니면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기하학적 도식으로 묘사한 겁니다.
이게 이제 성악 10도, 제1, 뭐 태극도,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1568년이야. 1568년이면요. 1568년이면 이황이요. 68세 때입니다. 반면에 선조는 1552년생이니까 이제 겨우 17살이야. 자, 그럼 생각해봐. 68세 할배와 17세 고딩. 자, 우리 어릴 때 생각해봐, 태용.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어. 우리 초딩 때나 뭐, 이때. 아빠가 처벌하는 것과 할아버지의 처벌이 같니, 다르니? 다르지. 아빠는 어떻게? 일단 엎드려. 몇 대 맞았냐? 뭐 이렇게 하죠. 몽둥이 들고. 근데 할아버지는 아시지. 뭐라, 오랜 인생 경험으로. 얘를 때려봐야 아픔이 가실 때까지만 얘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지. 진정으로 깨우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은 잘못을 무한 반복하는 거잖아. 그래서 할아버지는 주로 뭐 한다? 깨우쳐 주려고 계속 뭐 하는 거야. 대화를 시도하고 말씀하시고. 아빠는 그게 안 되지. 왜? 바쁘니까. 아빠는 할 일이 많잖아. 돈도 벌고 해야 되니까 일단 맞자, 이 새끼야. 뭐 이래가지고 어때요? 이게 딱 차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황이 손잡벌 되는 선조에게 스스로 깨달아 보세요 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이게 뭐라고? 성악 10도입니다. 중요한 말은 뭐라고요? 마지막에 나와있죠. 군주 스스로 성악을 따라야 됩니다. 다시 본문 갑니다. 저서 주자서 조례입니다. 주자의 성리학을 정리한 것. 일본 성리학을 영향 주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일본 성리학. 그 다음에 전습록 변입니다. 요거 이제 외워야 됩니다. 전습록을 먼저 외워요. 전습록을 먼저 외워야 돼요. 전습록은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왕수인이야. 왕양명. 호가 양명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집대성한 학문을 무슨 학이라고 그래? 양명학이라고 해. 조선 후기에 배우겠지? 양명학이라고 합니다. 이 양명학이라는 학문이 얘는 강조하는 게 뭐야? 지행, 합일의 뭐야? 실천성을 강조하는 거야. 요게 이미 조선 16세기 조선 중종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근데 당대 최고의 학자가 누구야? 이황이지. 이황이 어떻게 한다? 이 책을 읽어보고 이건 쓰레기다. 똥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뭐야? 전습록 뭐야? 변. 자, 다시 전습록은 뭐라고요? 변이다. 똥이다. 그래서 왕수인, 왕양명의 전습록을 비판하고 양명학을 이단으로 간주한 거야. 이거 뭐야? 신천지다. 라고 간주한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한다고요? 양명학을 비판했기 때문에 당대 학자들, 당대 최고의 이황 선생님 이걸 이렇게 쓰레기 똥이다 비판했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연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지. 그래서 공식적으로 못해.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래 연구하는 사람들은 나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걸 다 아는 최명길 같은 사람이에요. 최명길 뭐 하는 사람이야? 주전파야, 주화파야? 주화파였지. 그치? 실천성을 강조하는 이런 양명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최명길 같은 사람들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본격화하는 게 18세기 누구라고요? 정제두라는 형님이 나와. 그래서 무슨 학파 그래? 양명학파. 어디에서? 강화도로 가잖아. 그래서 무슨 학파 그래? 강화학파. 그 뒤에 나올 텐데 전습록이 뭔지는 알아? 두세요. 전습록, 변이야. 영향 일본 성리학을 끼쳤고 영남학파, 유성룡, 김성일 등에 영향을 끼친다. 영남학파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 화살표하고 써야 돼. 뭐라고? 남이. 그러니까 원래는 뭐야? 처음에는 뭐야? 동인이다가 이황 제자들은 뭐가 된다? 남인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동인에서 뭐야? 남인으로 간다는 것까지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영남학자들 그래서 동인 그리고 남인으로 간다. 자, 이황 봅니다. 우주 만물에 고려되는 리는 절대적으로 선하다. 순선 무악이야. 만물 구성하는 기는 선과 악이 함께 섞여있다. 뭐야? 가선, 가악이다. 이랬잖아. 순선한 이는 존귀하다. 그랬잖아. 선악이 함께 되다. 기는 뭐야? 비천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지. 이게 뭐 중심이야? 이 중심이다. 됐어요? 4단 7전 농전 제가 설명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4단, 측은집, 수호집, 상행집, 12집 나와있죠? 이것도 이가 나타나고 7점은 뭐야? 기쁨, 희, 노, 에, 구. 이때 두려움은 구자입니다. 다른 글자는 여러분 다 알 것 같아서 특별히 아는데 요거 구자는 알아서 희노, 에, 구, 에, 오, 욕입니다. 4단 7장한테 7장. 이건 기를 통해 나타나는 마음이다. 넘어갑니다. 너무 자세히 했어. 1고 2갑니다. 뭐래서 이론론적 이기원론이죠. 성리학의 이기론에서 만물의 존재인 이와 만물의 현상의 존재인 기가 본질적 존재인 이와 현상적 존재인 기가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기발 이승 일도설. 사단은 칠정 속에 포함되는 것을 강조한다. 얘기했잖아. 사단은 칠정 속에 포함된다. 칠정이 발현될 때 사단은 올라타는 것일 뿐이다. 자, 사단과 칠정은 이는 홀로 발현될 수 없고 오직 기가 발현할 때 그 위에 올라타고 나올 수 있다는 주장으로 바라는 것은 오직 기뿐이다. 그래서 기발, 이승, 일도설이고 그 다음에 이통기구는 만물은 보편성과 특성을 모두 강조하는 거야. 보편성이 뭐겠어? 당연히 뭐야? 이지, 본질이잖아. 물의 본질이야. H2O 본질이야.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특성 뭐라고요? 국한된다. 현실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만물의 보편성과 특성을 모두 강조해서 이에 해당하는
영원한 가치는 변할 수 없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뭘 강조한다? 시대가 변하면 뭐 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성학 지료입니다. 수신제가 위정의 제왕학으로 현명한 신화와 군주의 기질을 변화케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율곡이 같은 사람은 그렇게 충분히 할 자격이 있다고 그랬잖아. 율곡이 별명이 뭐라서 구도좌원공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율곡이가 무슨 할까? 선조를 딱 보면 무슨 느낌이 들까? 시험 봐서 왕을 뽑았으면 누가 됐을까? 자기가 됐겠지. 선조를 딱 보는 순간 얘는 학습 부진하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때요? 형이 가르칠 테니까 너 잘 배워라. 실제로 선조가 1552년생이고 율곡이가 1536년생이니까 나이가 16살이 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뻘 되는 거지. 이제 족한 거야, 이제. 삼촌이, 형이 가르칠 테니까 잘 배워. 이 따샤. 생략이야, 그지? 이게 뭐라고요? 성학 지료입니다. 동호문답이죠. 인과 의의 바탕을 둔 왕도 정치 구현을 위한 철인 정치 사상과 당대 현실 문제를 눈답시. 자, 동호가 뭐야? 동호? 유키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걔 요새 뭐하나? 한참 잘 나오던 요새 안 나오던데. 이혼도 했어요? 그래, 애도 있어. 처음에는 그런 걸 숨겼잖아. 요거나 애기고, 애기 어리고 이쁘니까. 근데 이제 걔가 이제 문제가 된 게 이제, 이미 결혼도 했고, 애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논란이 됐죠. 그리고 한동안 안 나왔잖아. 안 나오니까 이제 뭐, 사실 그렇잖아. 연예인이라는 게 활동을 못하면 수입하고 직결되겠죠. 이혼했다고요? 이야, 인생 참 앞서간다. 생각해봐. 그거 앞서가는 거 아니야? 우리는, 걔 20대, 아직 20대잖아. 우리는 20대 넘어서 30대인데 결혼은커녕 결혼할 마음조차도 못 먹어봤는데 걔는 벌써 결혼하고 애 낳고 벌써 이혼까지 했어. 와, 이제 곧 인생 이모작 들어가겠지. 훌륭하다, 진짜. 우리 인생을 벌써 한 번 산 거랑 마찬가지잖아, 벌써. 또 한 번 사는 거 아니야. 부럽다는 뜻은 아니, 오해하지 말고. 동호가 그 동호가 아니고 동쪽 호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에 나오냐면 독서단이라고 들어봤죠. 독서단. 사가 독서제를 한다고. 사가는 뭐라고? 관리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한다? 안식연대처럼 요새도 예를 들어 연대 같은 경우 교수님이 10년 동안 근무하잖아. 1년 동안 안식년을 줍니다. 그럼 그동안 뭐 한다고요? 아니, 왜냐면 10년을 가르쳤으면 이제 자기가 공부했던 거 어떻게 한다고요? 다 써먹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해? 1년 동안은 뭐야? 재충전해야 돼. 그래가지고 다시 외국 나와서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체력을 보충한다든가, 뭔가 이제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일생에 한 번 주고요. 교수님들은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안식년을 주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 관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과거 공부 열심히 할 때는 생각해봐. 과거 공부를 할 때는 현실의 백성들하고 어때요? 만나기도 하고, 막 고민하고 이런 거 하겠지. 근데 관리 생활을 딱 시작하면 봐봐. 잘 생각해봐. 우리도 있잖아.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만나는 사람들, 공무원 준비생들 만나고, 컵밥 먹는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만나니까 일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일단 우리가 또 공무원이 딱 되버리면 어디서 머무를까? 시청이나 구청, 그 안에서 딱 머무르지 않겠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 번 얘기하잖아. 사람이 변하는 거,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면 사람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컵밥 먹고 힘들게 공부하듯이 다 까먹는다니까? 이 새끼들 막 게으르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후배들한테 막 헛소리 하면 그때부터 꼰대 되는 거거든. 어쨌거나. 그래서 뭐 한다고요? 재충전할 시간을 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집에서 하게 하는데 집에서 재충전이 되겠어? 뭐 해야 돼? 음식물 쓰레기 버려야 되지. 욕실 청소해야 되지. 뭐가 돼? 애 울면 기저귀 갈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아예 독서당을 따로 만드는 거야. 그게 뭐 남호도 있고 동호도 있고 막 이랬다고. 그래서 독서당길 이런 게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남호 같은 경우는 연산군이 없애버리는 말이거든요. 연산군은 공부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래서 동호가 있어서 동호 독서당. 동호 독서당에서 이제 율곡이가 홍문관 교류를 일하다가 이제 사가 독서를 얻은 거야. 그래서 2년 동안 여기서 열심히 어떻게 한다? 공부를 한 거지. 율곡이는 뭐 한다고요? 공부해서 현실 문제를 개혁하겠지. 그래서 뭐야? 스스로 묻고 답하는 거야. 형식이. 지금 박납의 폐단이 심각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가 묻는 거야. 그 책상 반대편에 가서 엄마 어떡하지? 쌀로 걷지 마, 수미법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뭐라고? 동호 문답이야. 그래서 지금도 그 동호가 있던 밑으로 다리가 지나갔어. 강북이지. 당연히 동호는 강북에서겠지. 강남은 그때 서울이 아니잖아.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강북 동호에서 강남으로 다리가 이어졌다고. 그 다리는 뭐라고 할까? 동호대교라고 하는 거야. 동호대교.
한강다리 검색해보세요. 동호대교 있어요? 평택 사람 알 수가 없지. 동호대교 있습니다. 예. 동호대교 지나갈 때마다 여기 뭐였다? 동호 독서당 있었고 율곡이 형님께서 뭐였다? 동호 문답을 지었다. 앞으로 동호대교 볼 때마다 동호 문답을 생각해야 되고 누굴 생각해? 율곡이. 무슨 문제 기억이라고요? 현실 문제 기억. 이황은 이런 짓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해. 네가 심성이 나빠서 그런 거야. 반성해! 막 이런 게 이황이 하는 얘기. 그 다음에 경몽요결이야. 학문 시작은 아동 청소년들의 학문하는 태도를 논하고 있는 게 경몽요결이야. 그래서 얘기했잖아. 어린이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 얘기했어. 동몽이라고 하는데 동몽. 동몽을 깨우쳐주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경몽요결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몽을 깨우쳐준다. 어린아이를 깨우쳐준다. 경몽요결이고 많은 봉사. 시대의 변천에 따라 법을 고치는 게 당연하다. 많은 봉사. 그 다음에 시무 육조계. 여기에서 이제 1583년이야. 1583년이면 율곡이가 1586년에 죽거든. 죽기 3년 전이니까 율곡이가 만든 재정과 국방 등 개혁을 주장합니다. 이때 뭘 주장했다고 주장하는 거야?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고 서인계통이 주장하는 거고. 얘기했잖아. 그 선조실록에 보면 율곡이가 죽고 나니까 그때는 뭐야? 북인이 권력 잡고 있다 그러잖아. 선조실록은 광해군대 편찬했을 거 아니야. 북인 권력 아니야. 딱 세 글자 남자 그랬지. 이졸 끝. 이졸 끝이야. 왜? 인정하지 않잖아. 자기 계통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선조 수종실록 같은 거 쓰고 이제 서인 쪽에서 이제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래요. 자, 그 다음 뭐야? 경연일기 이런 데서 뭐 한다 그랬어? 조선을 중세기로 규정하고 뭐 한다? 개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도 누구다고? 율곡이라고. 기업 현상구역, 성훈, 송익필, 김장생 등 기업자들이 계승됩니다. 그 김장생에게 직접 배운 사람이 누가 했어? 송시열이에요. 그래서 율곡이, 김장생, 송시열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왼쪽에 율곡이 생애를 한번 정리해봤어. 자, 13세로 진사시 합격한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13세는 초등학교에서 급식 먹을 나이 아니야? 자괴감이 들죠. 예. 그리고 3년 후에 어머니 사후 금강산에서 불교 공부 후 1555년에 하산한다. 이게 이제 율곡이가 평생 상대편들에게 까이는 근거가 됩니다. 조선 무슨 국가야? 성리학 국가지. 근데 얘는 뭐야? 이단이 뭐야? 빠박이었다는 거지. 불교 공부했다는 거지. 거꾸로 말하면 율곡이는 그만큼 어때요? 개방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예. 평생 이게 이제 꼬리표처럼 율곡이는 스님 아니었나, 뭐 이러고. 그리고 이제 별시에서 장원하고 전후 9번의 과거에서 모두 장원하여 구도 장원공이라 불립니다. 이거 뭐 워낙 유명한 얘기가 아우셔야 되고요. 얘기했죠. 율곡이가 왜 이렇게 권력에 집착하는지. 얘는 뭐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어때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면 뭐가 높아야 자기가 힘이 권력이 어때요? 관직이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라 했어요? 얘기했을걸. 이황은 1501년생이야. 율곡이는 뭐라고? 1536년생이야. 근데 이황은 호가 뭐라 했어? 퇴계라고 했지. 계곡으로 계속 물러난다 그랬더니 기억나죠? 여러 번 얘기했어. 마지막 사화 때 퇴계 이황이 형이 연루돼서 죽어요. 열리사 사화 때 1545년. 그럼 마지막 사화 때 퇴계 이황 몇 살이야? 45살이지. 그럼 어때요? 만약에 현실 정치 깊숙이 관여했으면 현실 문제 관심 가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죽었지. 형도 죽었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어때요? 두려워서 계곡으로 물러나지. 이게 퇴계의 삶이고. 율곡이는 1536년생이니까 마지막 사화 때 10살이야. 지가 아무리 똘똘해도 10살이 무슨 관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황과 달리 이는 뭐라고요? 사림이 권력 잡은 다음에 중앙정계에 진출한 거야. 그럼 사림이 권력 잡은 다음이니까 이제 죽을 이유가 없잖아, 이제. 그때는 붕당이 이제 막 생길 무렵이었고 대립과 갈등이 크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붕당의 갈등이 제일 큰 갈등이 기축곡사라고 그랬잖아, 붕당에서. 그게 1589년인데 율곡이는 1586년에 죽은 거잖아. 사실 기축곡사, 율곡이가 안 죽었으면 기축곡사같이 큰 사건 안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지. 율곡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러지 말자. 이러고 어때요? 막아섰을 가능성이 많은데 율곡이가 죽고 나니 그걸 중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율곡이가 활동할 때는 누가 권력 잡은 다음이다? 사림이야. 그러니까 사림이 권력 잡은 다음이니까 이제 훈고가 힘이 완전 다 빠진 다음이니까 죽을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면 빨리 뭐 한다? 높은 관직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현실로 다가간 사람. 이것만 받아들이. 현실에서 물러나는 사람 누구야? 퇴계. 현실로 자꾸 다가가는 사람 누구라고요? 이지. 그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에 다녀오게 됐고 다 동호문답, 사가 독서한 다음에 동호문답, 그 다음에 많은 봉사도 올렸고 성학, 지교,
다음에 경목요결, 기자실기. 이것도 중요하죠. 기자실기. 앞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시무 6조에서 10만 양병을 주장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고 1584년에 죽었구나. 그때 36년에서 84년에 죽었네. 안타깝죠. 우리나라 49살. 정말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49살 죽은 사람으로 율곡이하고 정조도 49살에 죽거든요. 천재들은 49살 넘기기 힘든가 봐. 나도 49을 조심해야겠어. 자. 그래서 그냥 웃자. 화내지는 말고 웃기만 하자. 자. 율곡이 봅니다.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여 일물인 것 같지만 다른 점은 이는 형체가 없고 기는 형체가 있으며 이는 작용이 없고 기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구별됩니다. 형체가 없고 작용이 없으면서 형체가 있고 작용이 있는 것에 주제가 되는 것은 이이고 형체가 있고 작용이 있으면서 형체가 없고 작용이 없는 것에 기가 뭐 개소리야. 한 그림인데 이해가 안 되지 그지?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핵심 뭐라고요? 이통기구. 핵심이 블라블라블라 읽어보셔야 되면 사료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통기구. 이 기가 원래 떨어지지 아니하며 일물인 것 같으나 그 구별되는 바 이는 무위이며 기는 유위입니다. 이는 무형이고 기는 유형이며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됩니다.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통기국 네 글자는 나의 발견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나의 독서가 넓지 못한가 생각하는데 혹시 옛적에 이름 말하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한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어. 무슨 말이야? 되게 겸손한 척하면서 잘난 척하는 거잖아. 봐봐. 이통기국이란 말은 뭐야? 내가 만들어낸 말이다 이거야. 근데 혹시 나 이전에 옛날 학자가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못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만 이통기국은 누가 만든 개념이다? 내가 만든 개념이라는 거 굉장히 이제 부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겸손한 듯 하나 예. 훌륭하다. 뭐 자기 광을 팔고 있잖아. 훌륭하죠. 예. 학파 형성과 대립 과정. 학파 형성 다 얘기했잖아. 이거 뭐 분강정치할 때 다 얘기했으니까 특별하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동인, 서인 갈라지고 다시 뭐야? 남인, 북인 갈라진다. 이거 뭐 다 얘기한 거니까 특별하게 할 게 없고요. 밑에 한 번 더 표로도 정리했고. 잘했네. 누가 했을까? 내가 했네. 자, 오늘 성경독과 주식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야기 발달입니다. 조선 초기 이야기 15세기입니다. 15세기 말부터 새로운 사회에서 되던 살림은 성리학의 이념에 충실한 사회를 건설하려 노력했고 살림은 정몽주 일대학통을 계승하면서 의리와 도덕을 숭상하죠. 성리학 이기론과 심성론 탐구에 힘썼으며 예학을 발전했다. 그러나 예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몇 세기가 했어? 17세기. 여러 번 얘기했어. 얘는 뭐라 했어?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 얘는 뭐다? 우리말로 고치면 뭐라고요? 질서.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으면 굳이 질서를 강조할 이유가 없다 그랬어. 맞죠? 얘기했잖아. 한 줄로 웃겨드린다. 이명박내 집안의 가훈이 뭐다? 정직이었다. 빵 터지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왜 그 집안은 가훈을 정직으로 했을까? 이거지. 아이들이 너무 정직한데 굳이 정직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지.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는 거야. 어쨌거나. 지금 감옥 가 계시잖아. 그분이 대통령일 때 뭐라고 한 줄 알아?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라고 했어. 자기 자화자찬. 이 정도면 병 아닌가? 근데 그때 했던 주요 인사들 다 감옥 가 있잖아요. 국정원장 감옥 가 있고, 감옥 가 있잖아. 1심에서 검찰의 구형이 몇 년이더라? 15년인가 그래요. 검찰의 구형이 15년이니까 15년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뭔지 알아? 혐의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앞으로 밝히면 어때요?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억울할 것 같아. 내가 박근혜보다 못할 게 뭐 있냐. 박근혜가 25년인가 30년 받았는데 나는 왜 겨우 이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때요? 우리 검찰이 좀 더 분발해야겠죠? 편집해 주세요. 전 이명박하고 개인적인 인연도 있어요. 우리 엄마가 8남매를 키우면서 농사만 지어서 안 된다고 판단하셔가지고 포항에서 조그만 식당을 하나 하셨어요. 그 식당 2층이 아이템플이었고 3층이 국회의원 사무실인데 그 국회의원이 누구였냐면 이상득이라고 이명박의 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배달도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그 사무실에. 그러니까 밥을 내려가서 먹기 귀찮으면 시켜 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니고 이럴 때 이제 방학만 되면 엄마 식당에서 알바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고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배달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잘 될 줄 몰랐지. 그때 잘 될 줄 알았으면 아우 좀 친하게 지낼 걸 그랬어. 전혀. 자. 알잖아. 그런 분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요. 이렇게 그분이 드신 게 아니었어. 밑에 사무실에 있는 국회의원이 무슨 뭐 그때 내 기억하는데 우리 비빔밥 1,500원이었거든. 육개장 비빔밥 1,500원이었다고. 구석기 시대 아니고요. 별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걸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보좌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먹었던 거죠. 나는 그분 얼굴도 그때 봤어도 잘 모르겠지만 기억도 잘 안 나. 자, 진짜 중요한 건 몇 세기라고요? 17세기. 질서가 뭐하니까? 무너지니까. 왜? 양난으로 질서가 무너지니까 이거 뭐 한다고요?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근데 얘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니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지. 뭐 해야 돼? 생산력을 증대시켜서 백성들 어떻게 한다? 먹여 살리고 그런 고민은 안 하고 왜? 능력이 없거든.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뭐 한다고요? 니네 계기면 안 돼? 뭘 강조해야 돼? 질서 강조. 이게 무슨 학의 발달이라고요? 예학의 발달. 어이없죠. 저는 어이없다고 생각해요. 17세기 예학이 시달할 정도로 예학이 발달한다. 이 무렵에는 양난으로 인해 흐트러진 유교적 질서 회복이 강조됐고 더없이 이때만 유교적 질서 회복이 뭐겠어? 신분 질서. 유교적 질서 중에서 뭐야? 성리학적 질서의 핵심 뭐라고요? 신분 질서. 예의 강조. 얘는 얘가 살릴 거라는 하나의 방도를 부각되었고 학문은 예학보다 절실한 게 없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고 예치가 강조됐다.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지. 아젠다를 설정하는 거지. 예학 연구의 심화, 예학 연구가 심화되어 각 학파의 예학이 찬 전례 논쟁을 통해 표출되었으면 예성은 대립의 정점이 나올 수 있고 예학은 양반주의 사회에 포착된 조선기 이후에 신분적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중요도 강했다. 그래서 주어서 김장생, 서인의 가리의 집념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정구, 남인, 정구도 오선생 예설분류 이런 책을 씁니다. 이런 거 나온 몇 세기라고요? 17세기라는 걸 알아야 되고 얘기했잖아. 율곡이의 제자잖아 김장생이가. 그러면 당대 되게 똘똘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뭐에? 전문은 뭐라고요? 예라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전 말이 안 된다고 봐. 율곡이의 진짜 학문을 이어받았으면 율곡이는 뭐야? 신만양평 뭐 이런 거라든가 동호문답 이런 걸 통해서 말한다. 대공수미법 이런 거. 현실 문제 기억에 굉장히 어때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잖아. 그럼 그 제자면 어때요? 그걸 따랐어야 되지. 근데 뭐에만 관심 가진다고? 얘만 관심 가진 거지. 그러니까 그 제자가 누구야? 송시열이지. 송시열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는 거지. 그 예성 논쟁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야? 송시열 아닙니까? 1차에서 승리하고 2차에서 깨지지만. 그러니까 송시열의 인생은 예와 북벌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북벌은 실제로 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밑에 가래 진남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조금만 쉬겠어요. 예. 아우.